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2학번 정현우라고 하고요. 이제 수면 조절 회로의 수학적 모델링에 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면 각성 주기, sleep wake cycle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24시간 동안 이제 몇 시간 동안 잠을 자고 몇 시간 동안 깨어 있잖아요. 그렇게 수면과 각성 상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서케디안 리듬과 슬립 호메오스타시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호르몬이나 아니면 환경 요소 아니면 뭐 행동적인 요소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관여를 하고 그 상호작용이 되게 복잡하게 비서명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직관적인 시스템을 좀 정량적으로 표현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은 모델링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통해서 수면 패턴 변화를 예측하고 또 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또 약물이나 중재 같은 걸 설계하고 이런 거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분류를 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좀 수학적이고 설명적인 이제 수면 각성 패턴 규칙을 중심으로 한 현상론적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이제 원리를 기반으로 한 이제 생리학적 모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논문을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클래시컬 투 프로세스 모델 그다음에 호메오스태틱 서케디안 라이트 모델, 필립스 로빈슨 모델 이 순서대로 발전을 해온 순서대로 그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 프로세스 모델인데요. 여기서 서로 독립적인 프로세스 두 개, 프로세스 S와 프로세스 C를 중심으로 두 개가 상호작용하면서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게 됩니다. 먼저 프로세스 S는 슬립 호메오스타시스와 관련된 프로세스인데요. 이게 저희가 각성 상태에서 대사를 진행하면 대사 물질이 축적되고 또 피로 물질이 축적되면서 아데노신이 대표적인데 아데노신이 각성 중에 축적되고 수면 중에 분해가 되잖아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제 슬립 프레셔를 나타내는 것이 프로세스 S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서케디안 리듬이 오는데요. 아까 인트로에서 설명했듯이 서케디안 리듬은 24시간의 주기를 갖는 생체 현상이고 이제 하이포살라머스의 스프라키에스마틱 뉴클리우스를 중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시간 주기를 갖는 이제 아래 여러 가지 모든 생리 현상들을 다 총괄하는 표현들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프로세스 SC라는 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가정이 오는데 프로세스 S는 시간에 따라서 좀 지수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하고요. 프로세스 C는 24시간 주기를 갖는 주기 함수 이렇게 삼각함수와 유사한 형태로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S가 프로세스 C에 의한 두 어퍼랑 로어 스레스홀드 범위를 벗어나면 이제 수면과 각성이 전환되는 그런 모델이 투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공식으로 표현해 보면 프로세스 C는 이제 유사 삼각함수로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S는 이제 로가리드믹하게 그러니까 익스포넨셜하게 두 점근선을 향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델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나오는데 이 파라미터들을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합을 하고 관측을 하게 되면 이제 수면 패턴을 좀 정량적으로 모델링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호메오스타틱 서케디안 라이트 모델입니다. 실제로 이제 빛 노출이 우리 몸의 수면 주기에 영향을 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모델을 반영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모델입니다. 빛을 노출하면 이제 저녁에는 이제 그 수프라키스마틱 뉴클리어스의 신호를 전달해서 이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게 되는데 이게 저녁에 빛을 노출하게 되면 수면 억제가 더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 수면의 위상이 딜레이가 되게 되고요. 아침에 빛을 노출하면 수면 억제가 더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기 때문에 이제 페이스를 당겨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C의 위상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빛 노출에 의해 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이 모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기함수에서 프로세스 C가 유사 삼각함수로 표현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위상 파이가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인풋 인텐시티가 이제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페이스 리스폰스 커브를 통해서 이제 페이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른쪽 커브를 보시면 이제 서브젝트 나이트 항목에서 이제 나이트 초반, 그러니까 저녁이죠. 저녁에 빛을 노출시킬 경우에는 페이즈가 미루어지는 영향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트 후반, 그러니까 새벽이나 아침에 빛을 노출하게 되면 페이즈가 당겨지는 역할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생리학적 모델 중에 대표적인 뮤추얼 이니비션 뉴런널 모델인데요. 아까 말씀했던 이제 플립플롭 스위치 모델과 동일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이제 수면 각성이 빠르게 전환되는지에 관한 모델인데요. 저희가 잠을 잘 때 서서히 한 시간에 걸쳐 의식을 잃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의식이 한순간에 전환되고 수면 상태로 돌입하는지에 관한 모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수면 상태를 유도하는 벤트럴레터럴 프리옵틱 뉴클리어스가 있고, 그다음에 웨이크를 유도하는 이제 모노 아미너지क 뉴런들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들이 서로를 억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쪽이 약간이라도 우세해지면 그 우세 관계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그리고 수면 전환을 빠르게 유도하게 됩니다. 이것도 수학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두 신경 집단의 활성도를 V로 놓고 이제 이 V에 관해서 두 신경 집단이 서로를 억제하는 거를 인풋으로 받아서 연립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외에도 신경생리학 그런 걸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램과 논램을 어떻게 전환하는지에 대한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발달 중에 수면 패턴이 변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모델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립스 로빈슨 모델이라고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모델들을 좀 통합해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모델이 2009년에 나온 모델인데 이게 지금까지 거의 정설로 스탠다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서키디안 프로세스와 호메오스타틱 프로세스가 있고 이게 VLPO와 MA 신경 그룹에 영향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하위 그룹인 이제 콜리너직 뉴런과 가바er직 뉴런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램 온오프 상태를 전환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슬립 스테이트 수면 상태에 영향을 주면서 이게 다시 서키디안 프로세스와 호메오스태틱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 이런 사이클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인 라이시나 아니면 행동적인 요인이 또 따로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각 신경 집단의 파이링 레이트를 나타내는 연립 미분 방정식 시스템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 다른 것과 다 동일하고 이제 기본 활성 G 그리고 각각 신경 연결에 웨이트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파라미터들을 다 각각 구해서 좀 더 리얼리스틱한 모델을 모델링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에서 어디다 사용하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모델링만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이제 모델링의 진가는 이걸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활용할 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소개해 드릴 건데 먼저 환경 조건에 따른 이제 개인적인 퍼스널한 수면 패턴을 정량화하고 예측하는 케이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초록색은 이제 각성 상태를 강제할 경우, 그리고 보라색은 수면 상태를 강제할 경우인데요. 뭐 잠을 못 자게 하거나 수면제를 먹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사이클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그거를 좀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오른쪽은 이제 야간 근무 시 수면 패턴 변화 예측인데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야간 근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수면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임상적 활용인데 어, 우리가 보통 알츠하이머나 디프레션 같은 질환들 같은 경우에 슬립 디소더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라피들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라이트 익스포셔 테라피입니다.
빛을 노출시켜서 이제 수면 패턴을 바꾸는 건데 이런 모델링이 기반이 된다면 이런 라이트 익스포저 테라피를 할 때 어떤 시간에 어떤 광량의 빛을 노출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를 다 계산해서 치료할 수 있겠죠. 네, 이상으로 참고 문헌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발표 내용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네, 를 수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파라미터 보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 개인 단위 파라미터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화된 파라미터냐? 논문에서는 이제 환자군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화된 파라미터들을 구해서 그걸 평균 내는 식으로 했습니다. 개인 관계 그 개인 간 편차가 이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본값 G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 편차가 좀 큰 편이고 그 다음에 신경 활성도가 변화하는 속도 같은 그 타우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좀 작은 편이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두 번째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되게 내용이 간결하면서 엄청 재밌죠. 사실 수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막연히 흔히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사인파처럼 슉슉슉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빛이라는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게 개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두 그룹으로 묶일 수 있는 호르몬적 변화 그다음에 또 하루의 기본적인 어떤 일주기 리듬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수면 리듬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접근한 네, 굉장히 재밌는 시도였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교과서 같은 데서 저런 수학적인 결론을 되게 보고 또 그거를 실제 임상적으로 응용할 때가 많은데 그게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에 관여하는 기저 메커니즘들을 찾은 다음에 걔네들을 바탕으로 기반 수식을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갖다가 파라미터를 다 맞추고 너무 안 맞으면 모델을 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뭐 약물 농도를 결정한다던가 할 때 쓰는 그런 수많은 수식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는 발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션 일찍 일어나는 새가 아니죠. 내가 더 행복할까? 네, 김민수 학우님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노타입과 정신건강의 차이로 발표를 진행할 김민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행위, 또 얼리버드라는 말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곤 합니다. 과연 이른 수면 및 기상 시점이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신 건강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이번 발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주기 리듬, 즉 서카디안 리듬은 24시간 주기로 생리적 변화를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 일주기 리듬은 내인성 및 외인성 진동자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발표에 앞서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은 모두 로컬 타임이 아니라 일주기 시간 기준으로 낮은 각성 시간, 밤은 수면 시간입니다. 먼저 내인성 진동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생성되는 약 24시간 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인성 요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SCN이 담당합니다. 내인성 요인에 의한 주기는 크게 프로세스 C와 프로세스 S의 상호 피드백, 그리고 오렉신 개념을 도입한 필립스 로빈스 모델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이 두 모델을 앞선 발표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이 슬립 웨이크 사이클은 프로세스 CS 피드백 외에도 SCN이 관여하는 TTFL, 즉 시계 유전자의 전사 번역 피드백 루프에 영향을 받습니다. 비말1과 크라프로틴이란 두 개의 전사 인자가 관여하는데
낮에는 이 두 전사인자가 단백질 이합체를 형성하여 아래 크라이퍼 등 시계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된 크라이퍼 프로틴이 세포질 내에 축적이 되는데 밤이 되면 핵으로 이동하여 클락 비말1의 정사작용을 억제합니다. 클락 비말1의 기능 억제는 결국 크라이퍼의 전사 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전사를 음성 피드백으로 직접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밤의 후반부부터는 펄크라이 단백질의 분해가 시작되고 다시 클락 비말1의 전사 활성화가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이 약 24시간 주기로 반복되고 이 사이클이 서카디안 리듬 과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때 이 TTFL에 관여하는 시계 유전자의 다양성은 이러한 고유 주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기 리듬이 정확히 24시간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프로세스 S가 프로세스 C에 피드백을 제공하며 예를 들어 프로세스 S의 슬립 프레저가 증가하면 프로세스 C의 일주기 증폭은 감소하는 방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기는 정확히 24시간이 아니고 긴 주기는 계속해서 위상이 딜레이 되려는 성향이 강해서 레이 서카디안 페이스로 짧은 주기는 얼리 서카디안 페이스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주기를 24시간으로 맞추기 위해서 외인성 진동자가 관여하게 됩니다. 내부 요인에 의한 일주기 리듬 생성은 투 프로세스 모델에 아까 키노트 때 설명을 해주신 플립플랍 스위치 모델을 도입한 필립스 로빈슨 모델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수면을 억제하는 VLPO 영역과 각성을 유도하는 모노아민성 뉴런 집단 사이의 상호 억제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부분도 앞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생성되는 주기는 정확히 24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요인이 개입해야 합니다. 일주기 리듬에 관여하는 외인성 진동자는 자이트 게이버라고 하며 주로 빛 어둠 사이클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이트 게이버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생성된 주기가 재설정되는 과정을 엔트리먼트라고 합니다. 이 인트리먼트 과정을 보면 먼저 IPRGC가 빛 신호를 수용을 하게 되고 이 빛 신호가 망막, 시신강 교차, 그리고 SCN으로 이어지는 RHT를 통해서 SCN으로 전달이 됩니다. 내부 생체 시계상으로 어떤 시점에 빛이 도달했는지에 따라 SCN이 위상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앞선 발표에서도 보여주셨던 PRC, Face Response Curve 그래프인데 X축에 0이라고 적혀 있는 게 체온 최저점이 되는 대략 4~5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 속의 밤 한 11시에서 4시 정도 사이에 빛을 받으면 위상이 점점 뒤로 딜레이가 되고 그리고 아침에 빛을 많이 받으면 위상이 점점 앞으로 당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빛 말고도 일주기 리듬에 큰 영향을 주는 자이트 게이버가 2가지 정도 꼽히는데요. 이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소셜 팩터인데요. 사람의 일반적인 취침 및 기상 시간은 앞서 설명한 슬립 웨이크 사이클의 생리적 조절을 따르지 않고 학교나 직장 등의 사회적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늦게 일어나고 싶어도 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일찍 자고 싶어도 과제 또는 공부 등의 이유로 늦게 자게 됩니다. 즉, 생체 리듬상의 사이클이 사회적인 제약에 의해서 통제되는 구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평일에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sleep debt, 즉 수면 부채가 쌓이고 이를 주말에 더 긴 수면을 통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주말엔 제약이 없으니까 생체 리듬에 맞게 더 늦게 자게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시차, 소셜 제트랙가 발생합니다. 사회적인 시차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자유로운 날과 제약이 있는 날의 중간 수면 시점 차이로 계산을 합니다. 위에 피규어를 보면 평일에는 1시에 자서 7시에 기상을 한다 치면은 중간 수면 시점이 4시고 주말에는 2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난다고 하면은 중간 수면 시점이 7시이니 이 4시와 7시의 차이인 3시간이 SJL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artificial light인데요. 자이트 게이버는 자연광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빛 또한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인공 조명의 도입으로 실내 활동이 늘었고 자연스럽게 아침 시간대에 자연광 노출이 줄고 그다음에 밤 시간대에 인공빛의 노출이 증가한 양상을 보입니다.
앞에 PRC 곡선에 의해서 아침에 페이스 어드밴스 효과는 줄고 그다음에 저녁에 페이스 딜레이 효과는 증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의 엔트리먼트 페이스가 딜레이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크로노타입은 이러한 일주기 리듬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크로노타입은 슬립 웨이크 사이클의 선호 시점에 대한 개인차로 정의가 되며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아침형, 저녁형 인간의 분류입니다. 크로노타입의 결정에는 세 가지 요소 정도가 관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앞서 설명한 프로세스 C의 시계 유전자 다양성으로 발생하는 주기의 차이가 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기는 약 24.2시간 정도이고 아침형은 약 24.1시간의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 그다음에 저녁형은 약 24.3시간의 상대적으로 긴 주기가 나타납니다. 라이트 게이버에 의해서 인트리먼트가 된다고 해도 짧은 주기는 계속해서 페이스 어드밴스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긴 주기는 계속해서 페이스 딜레이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서 이 차이를 줄이기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요인은 아까 설명한 프로세스 S의 슬립 프레저가 쌓이는 속도 차이에 의해 설명이 됩니다. 크로노타입별로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아침형 크로노타입은 수면 압력에 쌓이는 속도가 빠릅니다. 수면 압력이 빨리 누적이 되면 더 빨리 피곤해지기 때문에 수면 시점과 그 다음에 기상 시점이 빨라집니다. 즉 프로세스 C의 웨이킹 드라이브보다 프로세스 S의 슬립 프레저가 더 강하게 나타나면 아침형 크로노타입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저녁형 크로노타입은 반대의 경향성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은 라이트 게이버의 차이입니다. 아침형은 앞서한 이유로 기상 시점이 이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침에 빛 노출량이 많고 아침에 빛을 많이 받으면 PRC 곡선에 의해 페이스 어드밴스가 나타납니다. 저녁형은 수면 시점이 늦기 때문에 반대로 저녁에 빛 노출량이 많고 이는 페이스 딜레이로 이어집니다. 크로노타입은 고정된 특성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아침형은 어드밴스, 저녁형은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반복되며 이 크로노타입이라는 것은 개인의 안정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특질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요인과 인공 조명이라는 새로운 라이트 게이버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저녁형 크로노타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크로노타입은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크로노타입에 따른 Default Mode Network, 즉 DMN의 기능적 연결성 차이가 기여를 하는데요. DMN은 다양한 뇌 기관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의식 각성 유지, 그 다음에 감정 처리, 주의 조절, 작업 기억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DMN 이상은 자아 개념 결여 및 사회적 인지 저하로 불안장애, 우울증, 그 다음에 조현병 등 다양한 정신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크로노타입별로 DMN 활성도 차이를 fMRI를 통해서 촬영을 했고, 근데 이제 태스크를 주고 촬영을 한 게 아니라 Resting State fMRI로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노타입이라는 것이 시간에 굉장히 민감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고자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A 부분이 posterior cingulate cortex를 시드로 해서 PCC와 동기화된 다른 뇌 영역들이 표시가 된 거고 밑에 있는 D는 medial prefrontal cortex를 시드로 해서 촬영이 된 것입니다. 붉은 계열로 표시된 부분이 아침형 크로노타입에서 더 강한 연결성을 보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 계열이 저녁형 크로노타입에서 더 우세한 부분입니다. 총 18개 유효 클러스터 중에서 아침형은 15곳, 저녁형은 3곳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연결성을 보였으며 시간에 따른 변동은 없었습니다. 즉 저녁형에서 DMN 연결성이 더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저녁형이 정신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제시되는 게 dorsal anterior cingulate cortex와 아미그달라 사이의 기능적 연결성 차이입니다. 크로노타입과 정신건강 사이의 관련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지만 가장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질환은 MDD입니다. 이 실험도 MDD를 타겟팅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태까지 진행된 MDD에 대한 기능적 신경 영상 연구 결과로 확인된 것은 첫 번째, 부정적 자극에 대한 아미그달라의 과도하고 지속적인 신경 반응, 그리고 두 번째, ACC를 포함한 고위 대뇌피질의 비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고위 대뇌피질 영역이 아미그달라를 조절해서 부정적 감정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감정 정보 처리의 하향 조절로 이어지며 이는 MDD의 발생 기전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사진당 약 0.1초 정도로 매우 짧게 지나가는 획획 처리가 된 부정적 그리고 긍정적 표정의 인물 사진을 보여주고 성별을 판별하는 태스크가 주어졌습니다. 실험 결과 부정적 표정의 사진을 처리할 때 크로노타입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양측 아미그달라에서 볼트 반응과 크로노타입 점수 간의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계열로 표시된 부분은 검사의 유의미한 연관 영역을 표시한 것이고 아미그달라입니다. 이 MEQ 점수가 낮으면 저녁형 크로노타입으로 분류가 되고 점수가 높으면 아침형 크로노타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따르면 저녁형 크로노타입에서 볼트 반응이 더 강한 수준으로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dorsal anterior cingulate cortex와 우측 아미그달라 간 기능적 연결성에서 볼트 반응과 크로노타입 점수 간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우측 피규어가 해당 결과이고 왼쪽 fMRI 사진은 PPI 분석을 통해 확인된 우측 아미그달라와 기능적 연결성이 크로노타입 점수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영역이며 dorsal anterior cingulate cortex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역형 크로노타입은 우울증 환자 또는 고위험군 집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전역형 크로노타입의 MDD 취약성과 관련된 신경 기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전역형 크로노타입은 정신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며 수면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취약합니다. 크로노타입은 개인별로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나 고정적인 특성은 아닙니다. 아침에 빛의 노출량을 증가시키면 페이스 어드밴스를 통해서 충분히 아침형 크로노타입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니 빛에 노출되는 시점을 조절해서 더 건강한 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이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서 질문 있으시면 음, 네, GCC 아미가 네, MBD 사이 네, 네, 맞습니다. 연구를 좋아하는 것 네, 같아요. 네. DNA는 액티비티 순수과 DHC 아미가 액티비티 사이에 어떤 아, 이게 그 크로노타입이랑 정신질환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게 하나로 합쳐져서 어떤 기전이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아서 여러 연구들을 이렇게 조각조각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네, 연구 제목에서 네, 내형 차이 네. 이 연구 이거 지금 이 연구가 성공을 한 기준이 있어요. 네. 레이드 컨테이 DHC 아미가 액티비티랑 관련있다. 이게 그 앞선 연구로 진행된 거는 이런 fMRI 촬영을 한 건 아니고 약간 태스크들을 주고 예를 들어 뭐 슬픈 표정이나 그런 걸 어떻게 더 빨리 감지를 하는지 아니면 뭔가 감정에 관련돼서 크로노타입별로 어떻게 감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 레이트 크로노타입이 MDD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냈고 그 후속 연구로 신경 기전을 밝히기 위해서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좋은 답변이었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나 정도 아, 질문을 주세요. 네,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도 되게 재밌는 주제였었죠.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게
그냥 단순히 생활 습관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크로노타입이라고 이름 지어질 수 있는 어떤 기질적인 차이다라는 데서 출발을 해서 심지어 걔네가 이제 서로 생활 패턴을 더 땡기고 더 늦추고 요런 어떤 네, 강화하는 작용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게 정신건강에 좋느냐 뭐 사실 안 좋다는 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죠. 저녁형 인간의 정신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걸.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감정적 작용이나 아니면 사회적 작용에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DMN의 활성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MDD, Major Depressive Disorder, 우울장애죠. 우울장애 발병과도 발병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살펴봤었을 때, 네, 어떤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줬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전역형 인간이 정신건강에 나쁘다. 일찍 일어나는 내가 더 행복하다라는 게 우리의 결론이었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